안녕하십니까, 컨쇼 컨설턴트 이유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있어 하는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형의 전반적인 부분과 합격 점수 예측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동력이자 미래 투자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수시철이 지나긴 했지만 수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와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이 중앙대나 아주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시 준비를 꼭 해야겠고요. 연세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서는 연세대와 성균관대를 농어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률 상승, 그 다음 소폭 성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정시를 준비하지 않은 농어촌 학생들은 고려대에 진학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지대는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명지대 농어촌 점수는 교과 점수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여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농어촌 학생들은 명지대를 쓰실 때 작년도 등급 컷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전남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등급 컷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이번 연도 전남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형을 뽑는 대학과 가나 다군을 나눈 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과에서 농어촌 학생을 뽑는 것은 아니니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고 모집 요강 파악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소 정시 준비를 하지 않는 농어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꾸준히 한다면 일반 전형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와 경쟁률로 정시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소규모 인원 선발로 인해 대학교에서는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요.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도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입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서류 확인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공통된 서류가 있고 차별화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6년 농어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약 9개 정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요. 12년 농어촌을 지원하시는 친구들은 4개 정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농어촌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혹은 부모님의 사망, 이럴 때는 학교별 서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과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와 읍사무소에 가서 내가 6년 농어촌인지, 즉 부모님과 함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6년 동안 내가 면 혹은 읍에서 머물렀는지, 혹은 부모님은 직장이 멀지만 내가 혼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농어촌 지역에 있었는지, 즉 12년짜리인지 6년짜리인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확인이 된다면 12년 전형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6년 농어촌 선발을 하고 12년 농어촌 선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대학 정원에 대해서 한 번씩 파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전형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다면 당연 합격 점수가 낮다라는 것을 대부분 말씀하실 겁니다. 동국대, 명지대, 가천대와 농어촌 전형을 뽑는 방법은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이 같습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2.79,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2.94, 명지대 같은 경우는 2.13,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2.66, 가천대 3.0, 농어촌 전형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9학년도 경영학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요. 약간 농어촌 전형 점수가 낮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형과 모든 학과가 꼭 농어촌 전형이 낮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농어촌을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농어촌 점수와 일반 전형의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위권, 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갈수록 농어촌 점수와 일반 전형의 점수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등급 친구들 이하부터는 정시나 비교과 활동들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대로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정시 활동들을 꾸준하게 한다면 적정 등급보다 더 높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고, 실제로도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의 친구들, 즉 3등급에서 4등급 농어촌 준비를 하시는 친구들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높은 2명만 있어도 내가 합격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농어촌 수시를 보고 작년 등급 컷을 확인 후 이 정도면 안정권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6개를 농어촌 전형으로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농어촌 전형 활용법은 일반 전형 3개, 농어촌 전형 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농어촌 전형은 상중에서 3개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워낙 선발 인원도 적고 추가 합격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 1번을 받아도 끝까지 합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농어촌 전형 학생들의 1등급, 2,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전형의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정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꼭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에서 정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된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토론 능력과 독해 능력 키우기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재시문 면접과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재시문 면접과 토론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만 가능할 수 있는 지속적인 비교과 활동입니다. 즉 구체적인 비교과 활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 또한 산과 바다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활동을 수도권 친구들보다는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 문화, 법과 관련된 꾸준한 활동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 2등급에서 3등급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성적부터 올리셔야 됩니다. 2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과 1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등급 혹은 3등급 친구라면은 비교과 활동보다는 내신 점수를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몇몇 학교들에서 농어촌 친구들의 비교과 활동을 못 믿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농어촌에서 이만큼 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합전형보다 농어촌 종합전형에서 다소 학교의 성실성 판단을 위해 성적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입니다. 나는 성적이 2등급 혹은 3등급이지만 비교과 활동만큼은 1등급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활동하십시오. 성적이 살짝 미끄러져서 2등급 혹은 3등급이지 나의 능력 혹은 나의 마인드는 1등급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2등급 대학교에 1단계 합격을 하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우수한 비교과 활동들을 면접관님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충분히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저 등급에 맞출 수 있냐와 없냐는 농어촌 전형의 경쟁률과 합격선을 좌지우지합니다. 2등급 대의 내신과
1등급대의 비교과 그리고 정시 준비를 마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대학교, 적정 수준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4등급입니다. 가장 착합니다. 내신 올리셔야 합니다. 4등급 친구들은 내신을 무조건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무조건 3등급 내로 혹은 무조건 2등급 내로 성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비교과 활동을 1등급처럼 하십시오. 두 개 다 어려우시다면 내신부터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 서울권의 대학을 희망하시는 친구들은 농어촌 종합점수와 정시준비를 꼭 하셔야겠고요. 지방 혹은 일부 대학에 진학하시길 희망하시는 학생들이라면 농어촌 교과점수를 우수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합격 성적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농어촌 점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농어촌 점수가 무조건 낮지 않다라는 말과 제가 생각하는 합격 컷 점수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동국대 두드림 전형과 농어촌 전형의 작년 등급 컷 평균과 최저 그리고 충원율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여기서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농어촌 전형이 두드림 전형 평균보다 높다라는 점입니다. 작게는 0.1등급부터 크게는 1.3등급까지 농어촌 전형이 두드림 전형보다 높은 평균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급이 더 낮다는 이유로 두드림 전형을 지원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두드림 전형이 등급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최저점을 찍은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5등급, 6등급대 일반계고 친구들을 뽑지 않습니다. 전국자사, 지역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최저점을 가지고 대학에 합격하기 때문에 단순 평균 등급만 보고 농어촌 전형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전형보다 낮은 점수 때문에 두드림 전형에 지원하신다면 불합격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충원율입니다. 농어촌 전형은 많아야 1명에서 3명 정도만 뽑기 때문에 예비 1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발하는 일반 종합과 농어촌 종합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건국대학교 농어촌 전형 합격 컷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방법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고 교과를 30% 더 부여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평균 점수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비교적 인문계열 학생들이 준비하기 편한 영어 영문학과는 같은 전형이라고 해도 2.0부터 2.3등급 농어촌 학생들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과 30점을 더 본다면 그것을 가정하였을 때 평균 등급은 더 올라갑니다. 때문에 1.7등급에서 1.9등급 학생이 건국대 농어촌 전형 영어 영문학과 합격선이라고 예측하겠습니다. 행정학과도 수학과도 매우 관련성이 높아 농어촌 지역에서도 비교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30%를 추가 감안한다면 1.6등급부터 1.8등급 학생이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생명공학같이 일반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학과는 농어촌 전형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추천자 전형 평균도 높을 뿐더러 농어촌 전형도 1.8등급에서 2.7등급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차를 높게 잡은 이유는 축산업이나 농업을 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의생명 관련 노출이 비교과에 녹일 수 있다면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보다 더 좋은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전형이 비슷하거나 혹은 같을 때 농어촌 점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명지대 교과전형입니다. 화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에서 소폭 하향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에도 보았던 동국대나 건국대보다 훨씬 높은 등급이 보이는 이유는 당연 교과 등급이기 때문입니다. 최저 점수와 평균 점수가 큰 차이가 없는 이유도 외고나 특목고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였고 2020년도는 종합 전형으로 농어촌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농어촌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 명지 인재 점수를 가지고 추측해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명지 인재 전형과 농어촌 종합 전형은 둘 다 서류 100%에 2단계 면접 3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 종합 전형 점수를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인기가 덜하며 일반 농어촌고에서 쉽게 비교과를 준비할 수 있는 학과들은 편차가 조금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문 계열과 경상 계열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지 인재 종합 전형보다 약간의 하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나 기계공학 등 취업과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일반 종합 전형과 합격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일반 전형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서류 확인부터 합격 컷 예측까지 농어촌 전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 보았습니다. 합격 컷을 예측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추측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과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 큰 힘이 되는 농어촌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재들도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으로 꼭 합격하셔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